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선점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설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는지 설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국 국방부는 영공에 진입한 풍선을 포착하고 이 4일의 풍선을 격추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며 어제 휘토르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풍선 격추의 미중 갈등 커질까? 바이든 후퇴안의 일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네, SM은 오늘 공시를 통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3자 간 사업협력 계약을 맺고 SM의 신주 및 선한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썰전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이 풍선 격추 저는 어제 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선 뭐 이제 중국에서 좀 발사해서 올려가지고 네. 했다고 하는 그 풍선화되어 있는 네. 위성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정찰 위성이다라고 하면서 격추를 한 내용과 해당되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주말 미증시의 흐름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까지도 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에 조정 전환이 나오면서 자칫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사실 갖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이제 위성이 발견된 거는 이미 뭐 주말 직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발견이 됐는데 지상 상공에 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격추 시 파편이 이제 민간인 지역으로 떨어진다거나 지상 부분으로 떨어진다면은 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사람이라든지 건물의 피해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찰 그 부품들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분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걸로 보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미국이 요격 시점을 정해놓고 나서 이제 얕은 바다에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를 지나갈 때 이제 F-22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게 됩니다. 풍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기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크기가 스쿨버스 2대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크기 수준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풍선에 이제 정찰 기기들이 매달려 있고 이걸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풍선 정찰 위성이라고 합니다. 최초 이런 관련된 정찰 위성의 시기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라이트 형제가 떠다니는 그런 비행선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각 나라에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정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정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게 예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뭐 비행기화되고 또 인공위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정찰위성을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부분들을 사용했느냐, 또 이게 진짜 중국 것이냐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어요. 왜 파편을 수거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발사대도 필요 없고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또 인공위성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화면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라든지 군사시설에 대한 식별이 훨씬 용이하다. 그리고 또한 전송도 굉장히 좀 빠르고 간편하다. 또 요격 확률도 낮다.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런 이제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성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좀 들리고 있고, 중국 입장은 이제 좀 억울하다. 이거 뭐 우리나라의 군사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민간적으로 좀 사용했던 부분이었는데, 민간 이제 업체에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제동하는 부분들을 잃어서 미국 영공으로 떠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아무리 좀 큰 풍선이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미국 영토를 쭉 다 지나가가지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국 정찰위성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사실 터졌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중국이 찬물을 또 한 번 끼얹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좀 과민하게 미국이 반응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요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갈 것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갑론을박이 좀 오고 갔어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 외에 또 이제 좀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치면서 중국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냈지만, 현 집권 행정부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충돌 가능성이나 군사적인 또는 무역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돌하지 않겠다, 충돌을 배제한다, 이렇게 후퇴, 그 관계 자체가 이제 후퇴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다시 좀 회복 관점으로 오늘 돌아서 주면서 뭐 우리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 반등 전환을 해주는 또 그런 흐름이 나온 거겠죠.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 관계가 후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역시 우리 주가와 연동돼서 조정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지금 12월 말과 1월 초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 지표 개선 효과와 또 FOMC의 훈풍 덕분에, 비둘기파적인 어떤 방향성 전환 덕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칫 주가를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중 갈등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이번 중국 정찰 위상 변수와 관련돼서는 아직은 확정 끝난 건 아니에요. 바이든이 일단은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파편을 지금 다 회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돼서 분석이 나왔는데 그 안에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찍혀 있다. 특히 지나간 지역이 미국의 기지 중에 ICBM 기지 위를 지나갔단 말이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상당량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입장처럼 민간 정찰 위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안 담고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영향도는 달라지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특별하게 군사적인 요소가 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참모진들하고 회의를 거친 결과를 기자진에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해프닝성 내용이 되지 않을까 분석을 해봅니다. 네, 풍선 격추 이슈,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발생하며 미중 갈등 위험으로 좀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었는데요. 정찰 풍선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일단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퇴는 안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증시 회복세가 나왔고 약간의 해프닝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 SM 계약 관련 이슈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선 지금 SM이 그 매각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이게 이제 뭐 CJ라든지 또 카카오라든지 또 아니면 뭐 SK텔레콤, 네. 그 다음에 또 그 지분을 일부 인수한 컴투스, 네. 뭐 이런 이제 회사들하고 다 매각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카카오에서 SM의 2대 주주로 올라간다라는 공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카카오는 주가가 올라갔고 네. SM은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반전되는 효과가 나왔는데 일단 SM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그런 소식이 들렸겠죠. 카카오가 뭐 지분을 확보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매각 협상이 완료되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로 뭐 관련 SM이나 SM 자회사들이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막 10몇 프로, 20%까지. 네. 네,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갑자기 오르 들어서면서 이 공시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급반전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카카오라는 대상, 즉 카카오 중에서도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가 이수만 씨의 18.5%, 6% 정도 되는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공시가 나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SM의 그 이수만 씨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삼자 배정 투자를 통해서 일부 지분을 한 4%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또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4몇 프로 지분을 인수해서 9몇 프로 지분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선다라는 공시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그 수량하고 금액이 중요한데 네. 기본적인 그 새로운 증자 물량과 관련돼서는 약 한 120만 주 정도 좀 넘는 물량이죠. 그 물량인데 한 1,12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 확보하는 물량은 110만 주 정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한 1,1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00억 원 정도 수준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나눠 보면은 평균적으로 인수하는 가격이 9만 원 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됐었던 카카오가 SM그룹 이수만 씨의 20% 정도 수준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제시했던 금액이 한 8, 9천억 정도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주가가 작년 10월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주가가 떨어졌다는 원인을 얘기하면서 6천억을 제시하면서 사실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하가 조금 더 끌려가고 있는, 질질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20% 지분을 6천억에 하건 아니면은 뭐 9천억에 하건 간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있단 말이죠. 기본 100%가 넘는 프리미엄 부분,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8만 원 주가에 100% 넘는 한 10몇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의 주가 가치를 인정해주는 프리미엄으로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사진과 이 대표진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딜을 했겠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9%가 넘는 지분을 9만 원 초입의 주가에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대 주주. 그러면 지금 주가가 9만 100원이고 네. 오늘 고점 주가가 99,700원이면 오늘 주가 흐름 종가나 어제 저점 흐름 정도의 가격에 앞으로 인수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는 이제 SM그룹에는 악재로 다가오는 거죠. 프리미엄이 없이 지분 인수에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주요 주주들과의 어떤 협의가 없었고 현 대표진과 카카오 그리고 직접적인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어서 이사진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같이 쳇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네. 지금 SM 측에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해줬었죠. 네. 지금 이제 멀티 프로듀싱으로 SM 3.0 기반을 열어간다. 여태까지는 이수만 어떤 체제의 단독 프로듀싱 체제에서 다중 프로듀싱으로 바뀌고 또 주주의 이익 환원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듀싱에 대한 멀티 프로듀싱으로 따로 자회사를 둬서 이와 관련된 각 어떤 그룹별 기준의 프로듀싱을 도와준다라는 방식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사업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이미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를 이제 하고 또 여기에 2대 주주가 되면서 카카오나 카카오 엔터와의 협력을 하려는 거를 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 실제 최대 주주인 이수만 씨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에서 현 문제의 발단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 오늘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또 한 가지 입장을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내 지분을 카카오 엔터한테 그냥 승계해 줄 수 있다. 즉 2대 주주의 역할로 카카오가 들어오지만 카카오 엔터가 될 수 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그리고 SM은 사업 제휴를 원활하게 해가기로도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듀싱 관련 얘기가 나오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지분 빅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전환사채권까지도 넘겨주는 방식의 딜이 바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이해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주주에게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즉 오늘 이수만 씨가 공식 발표를 하고 법적 소송을 예고한 입장에서 현재 온라인이라고 하는 소액주주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서 현 경영진이 실제 주요 주주 및 대주주에게 어떠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와 관련된 지분에 대한 협상 및 전환 사채권에 대한 이동을 하는 것은 정관 사항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신주 발행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제 SM의 정관 내용을 살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어떤 경영상의 재무구조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사항 또 한 가지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런 독단적인 지분 부분에 대한 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SM이 아시겠지만 이수만 씨가 뭐 라이크 기획으로 돈을 많이 빼가는 건 있어도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고 경영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수만 씨를 배제한 채 현 경영진과 이 관련된 카카오와의 딜이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돼서 깜짝 이벤트 성격으로 현재의 지분 구조에 대한 개편안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는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법적 소송 및 관련 문제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SM이라는 그룹과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사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분이 실제 이 정도가 넘어가면은 나쁜 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영권 분쟁 관련에 대한 영향으로 또 새로운 우호 세력과의 경영권 분쟁 싸움들이 벌어지겠죠. 이수만 라인과 현 경영진 라인과의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면 주가의 상승 기대 심리는 높아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수만 씨가 화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분을 19%나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가 다 갖고 있어봐야 실제 지분이 9%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이게 가처분 소송이나 이거에 문제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9만 원대에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빠서도 카카오와 현 경영진이 독단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식을 안 팔지 않을까요? 안 파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죠. 아, 그래요? 예, 지금 경영권 부분에서 네. 사실 물러나 준 거예요. 이수만 씨가 물러나줘서 라이크 계를 통해서 프로듀싱만 하고 있고 네. 이사에서도 물러나 있던 건데 이렇게 무시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 대주주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이걸 결정을 하니까 그럼 다시 경영으로 돌아오겠죠? 예, 돌아오기 위해서 네.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카카오 말고 다른 협상하던 회사에 지분을 넘겨버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대주주가 바뀌니까 카카오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실제 대주주가 돼서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해버리면은 형 경영진이 다 물러나야 되고 여기에 멀티 프로듀싱이 또 다른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새로운 분수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은 SM의 악재처럼 인식이 됐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SM 주가에는 실적 개선 효과도 그렇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와 매각 이슈가 동시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로서 인식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는 악재가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전반적인 걸 분석해 본다면 SM의 주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히려 상당히 강한 변동성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길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카카오와 SM의 2대 주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상승 마감했지만 SM은 윗골이 길게 달며 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존 주가의 100% 넘는 프리미엄으로 인수를 고려하다가 현재 협상을 통해서는 9만 원 초입으로 주가를 매수하게 되면서 약간 악재로 반영이 되었고 또 이런 멀티 프로듀싱으로 자회사를 두며 그룹별 프로듀싱을 도와주는 신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좀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대주주와의 상의가 없었다는 점도 좀 안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 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SM의 주가에 호의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해 주실 건가요? 사실 좀 악재가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SM이요? 네. 아니면 시장 전반에? 아니, 시장. 네, 왜냐면 네네. SM이 전략주기도 하셔서. 예. 이제 종목 얘기는 이제 종목할 때 네,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금리 문제도 금리 인상폭이 사실 좀 낮아지면서 앞으로 동결이 언젠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치, 조금은 더 인상을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대치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2월 초 고용 지표도 시장에 조정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2월에 나올 CPI, PPI라든지 각종 지표들은 또 추가 호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변수로 들이닥칠 뻔했던 중국 정찰위성 문제가 시장을 크게 휘두르지 못하고 있는 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크게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2월달 강한 반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조정 부담감이 없는 시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강하게 가는 이슈 업종이 태어나겠죠. 과연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 강하게 레벨업을 시도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트렌드 이슈로 도달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본다면 또 2월 달에 좋은 수익률 가능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 제시될 무료 추천주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매법을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 좀 안 좋았던 이슈들을 무난히 잘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월에 강하게 올라갈 반응할 이슈 업종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MDS 테크입니다. 매수가 3,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좀 이슈와 함께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워낙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점으로 매수하셨는데 네. MDS 테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상승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매수가도 드라마틱하십니다. 네. 3,000원이라고 하시면은 1월달 꼬리를 뺀 최고점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평단을 낮추고도 이 가격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서 사고 물려 있는데 지금 상한가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락 효과에 의한 점 상한가 그리고 알파 그러니까 무중 효과였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 고점 파동에서 사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한가는 뭐 인공지능 관련된 AI 서비스 연동된 부분으로 이 지금 MDS 테크가 뭐 NTP한가 NEP한가 네. 세계적인 뭐 그 회사하고 좀 엔비디아. 엔비디아예요? 네. 네. 협력 관계에 있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각돼서 좀 레벨업이 오늘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한가 종목은 이제 상한가 시점이 중요한데 상한가 시점이 오후 후반이에요. 오후 후반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막판에 억지로 상한가를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시가가 종가 밑에서 뜰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한 최소 5%에서 10% 정도 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추가 양봉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 미만에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예전 12월 주가처럼 주가 변동성이 거의 못 나오게 될 겁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 시가 범위 이후의 변동성과 자리가 중요할 것 같고 또 너무 높게 떠도 안 돼요. 10몇 프로 위에서 뜨면 무조건 음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응법을 잘 관찰해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매수가인 3,000원까지 이번 파동이 이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적정 수준 2,500원에서 2,700, 800원 정도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내일에서 내일 모레 사이 거래일에 올라갈 수 있다면 분할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손실폭을 좀 축소시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중인 데에서는 중기적으로 3,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MDS 테크, 엔비디아 협력 이슈로 오늘 급등한 종목입니다. 내일 시가가 5% 이상에서 출발하면 추가 양봉 나올 수 있겠지만 5% 미만이면 주가 변동성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시가 이후의 변동성과 자리에 주목을 하면서 매수가까지는 조금 가기 어렵다고 보고 계시고 2,500에서 2,700, 800선이 오면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석재입니다. 도시재생 북한 관련주, 대북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수가가 1,34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조정받으면서 오늘도 1,233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손실 구간인데 일신석재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적으로 일신석재 하면은 뭐 이제 대북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지만 네. 또 뭐 통일교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슈가 좀 많은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한번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림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 속에 재반등 시도 구역을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명확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음봉이 아니라 양봉 몸통으로 102평선을 장악해주는 날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흔들기인지 아니면은
주가 변동성 흐름상으로 조정으로 이제 빠지기 위한 전환 작업인지는 내일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양봉으로 오늘 음봉을 장악해 준다고 한다면은 직전 고점에 대한 재도전과 매수가 회복 및 수익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만약에 내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22평선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계속 흘러가는 형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신규 재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 종목과 관련돼서. 그래서 재료와 함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1220원 밑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비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손절 후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제 무료 추천 줘도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위 있기만 하면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1250원 위쪽 종가만 나올 수 있다면 아마 2월 안에 매수가 회복 및 수익 완료까지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석재 이슈가 많은 재료가 많은 종목이지만 하지만 뚜렷한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내일 양봉이 나오면 직전 고점 재돌파로 매수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연속 음봉이 나와서 21평선이 깨지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1220원 밑이면 좀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전략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바른손 ENA고요. 매수가 1,400원 그리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오늘 1,088원이고 제가 볼 때 이 1,400원도 거의 직전 고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앵커님 만약에 매수가가 1,400원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매수가가 1,400원이면요? 네, 지금 1,400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속상해서 네. 좀 일부는 매도를 하고 네. 일부는 잔량으로 대응해 보지 않을까요? 그러시군요. 네. 네. 일단 비중 제시를 얘기를 안 그러니까요. 해주셔가지고 네. 참 난감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100% 비중이면은 80% 이러면 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평단을 낮출 방법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데 그걸 안 적어주셔서 우선 적은 비중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우선 12월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바타2 기대 심리에 의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뭐 영화 관련주라고 옛날에 미나리 관련주로도 분류돼가지고 바른손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건데 예상보다는 조금 뭐 흥행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예상 기대치보다는 적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좀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 1,000만 관객 돌파 타이밍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아바타2 관련주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박스오피스 순위가 바뀌었죠. 네. 아바타가 2가 2위로 내려오면서 1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바타 1의 효과를 넘어서는 이제 1,400만 관객을 넘어설 거냐는 조금 먼 미래의 얘기 같고 당분간은 그 관련 재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지는 이제 않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또 나쁘지는 않은 게 주가가 저점에서 조절이 돼서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상승파가 나왔던 구역까지 내려왔고 현재 저점이 상향되면서 주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 22평선 지지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후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한 1,300원까지는 재도전을 기술적으로 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재료 없이 아바타2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1,400원대 주가가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을 현재 평단을 낮추지 않고 노리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0원 근처가 된다면 매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2월 중 홀딩은 가능하나 만약에 내가 이걸 수익 전환시켜서 꼭 매도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1,100원 이내에서 들어간 비중만큼을 추가 확보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1,250원대 밑으로 낮춰놓은 다음에 그 정도권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파는 전략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 아니면 15% 정도 비중이면 충분히 20에서 30%로 늘려도 되거든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능하나
비중이 이제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있는 비중 가지고 손실폭을 줄이는 손절 전략을 앞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타2 기대 심리로 바른손 ENA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재료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는 저점이 상향받으면서 지지받는 추세인데요. 1,3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지만 이 아바타2 효과로 올라왔던 1,400원대는 어렵기 때문에 1,300원 선에서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 기준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월 4일에 매수했던 SM이죠. 아까 썰전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서 네.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길게 네. 보면 호재이다. 그렇죠. 네, 그래도 조금 더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맞아요. 차트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는데 네. 우선 오늘 변동성이 많았어요, 그죠? 네. 오늘 고점이 딱 목표 주가하고 몇 프로 차이죠? 0.85% 이 정도 차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99,700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제가 목표 주가로 했던 30% 수익률 그 자리를 거의 찍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목표 주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근데 보유를 하고 있어도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호재일 수 있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수익을 확보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분 비중 정도는 좀 수익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비중을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재료가 나올 거는 이제 그거예요. 카카오가 이제 소송에 걸리고 제대로 된 이제 이대주주 역할을 못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수만 씨 지분을 그냥 돈 들여서 인수해버리는 협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수만 씨가 카카오 너네들 엿먹어라 이러면서 네. CJ라든지 다른 이제 잠재적으로 딜하고 있던 회사에 지분을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좀 낮춰가지고 다른 주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형 경영진을 다 바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형 경영진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급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료와 기대되는 지분은 비중은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는 수익이 충분히 진행 중이니까 차익을 하되 일부 비중은 남겨놓고 앞으로 추가로 올라간 어떤 딜전에 대한 기대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부분 차익 및 부분 홀딩은 30% 돌파가 나와도 50%, 100%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최대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M 오늘 장중 고점 목표 수익률 거의 30%에 도달한 가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카카오 SM 관련 계약 호재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일부는 수익 실현해보고 나머지 잔량으로 경영권 분쟁 기대하면서 최고 수익률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6일에 매수했던 모아 데이터이죠. 수익률 56% 달성이고 오늘도 종가 기준 9% 넘게 상승 급등을 했습니다. 모아 가자라고 네, 데이터. 모아. 네, 정말 모아마 네. 오신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무방을 하거나 뭐 이제 야간 무방을 하거나 장중 무방을 하거나 또는 네. 이제 그 오픈 톡방이라고 해가지고 노란 네. 톡방 거기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또 투자자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모아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언제? 올라가기 전에. 네, 왜 그랬냐면은
모아서 좋은 수익을 또 한 번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한동안 안 움직였어요. 네. 음봉 위주로 나오면 안 좋다는 얘기를 다른 종목에서도 하고 있는데 음봉 위주로 1월을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손실은 아닌데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자리를 맴돌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을 땐 얘기가 없다 내려오면 질문이 나오고 다시 이럴 때는 질문이 없다가 이러면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간 박스권 매집을 하다가 뚫어올리는 상승파가 한번 나오면 장대 항봉이 시작되고 급등이 나와서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1월 말 정도에는 이제 다가온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뒤는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편안히 그냥 수익 중으로 갖고 가다가 네.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파동상으로는 요 11월에 나왔던 요 파동이 지금 1, 2월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 데이터가 얼마나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 크게 네. 커갈 기업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또 미래 스마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전망은 밝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좀 쉬었다가 다시 조절을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2거래일 전부터 분할 차익 전략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지금 다들 제 전략을 들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가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노란톡에 못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전략을 들으셨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분할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완전 차익까지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여러 번 질문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겠죠. 횡보할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보자. 고점 올라올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이고 미래는 밝지만 좀 급등을 많이 했기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수익 실현해보고 차후에 다시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골프존이죠. 골프존도 역시나 수익률 23%고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점검을 한번 해드렸어요. 네. 해드리면서 분할 차익 해라. 네. 왜 노란톡에서는 분할 차익 사인이 나갔으니까 네. 같이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다 차익하신 분들은 뭐 다 차익 유지를 하셨으면 현금을 갖고 이제 새로운 걸 사셔도 되겠고 또 추세 종목이니까 비중을 일부 남겨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저점 11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30% 가까이 막 올라왔는데 20% 30%가 올라왔는데 지금 수직으로 안 떨어지고 있죠. 네. 옆으로 그냥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달에 시장이 특별하게 조정이 크게 나올 만한 악재가 현재 보이진 않는 상태죠. 그럼 사상 최대 실적주에 수급도 개입되면서 올려놓은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더 올라갈 것이다? 다시 올릴 거라는 얘기예요. 네. 어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올리는 파동이 이 올라온 1차 파동만큼이 갈 거냐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르다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과 한 적산병 정도는 다시 나오면서 15만 원 정도 이상의 노크는 해볼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잔여 물량을 지금까지 아직 다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이 더 날 테니까.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 지난 방송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는데요. 잔량으로 대응해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현재 하락세가 아닌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에 수급까지 들어온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15만 원 선까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적 힌트를 제공해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사간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략주 힌트 아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힘드시면 기대에 부응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네.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힌트를 뭐 재밌는 걸 먼저 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이거 원래 중간에 해도 되는 건데 네.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한 4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들 위주로 좀 잘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힌트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둥둥 둥두둥둥 두둥둥 두둥 뱃소리인가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어. 너에게 가고 있어. 제가 40대 남성이 아니어서 우리 함께 맹세했던 뭐 뭘까요? 이런 거죠. 네. 이런 노래로 시작하는 네. 이제 노래의 가사를 가진. 네. 제가 모르는 이유를 알았어요. 전 안 봤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잘 안 보는데 네. 만화방 시대의 그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 만화를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주황색 인기가 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이제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요즘 그렇게 유행이던데. 그렇죠. 네. 그 슬램덩크 네.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가사입니다. 네. 원래 이제 일본 가사는 따로 있는데 네. 여성분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그 일본 노래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걸 했는데 사실 더 부르려고 했는데 더 부르면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서 네. 마무리를 했고 아쉽네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다 제가 조금 더 풀 코스로다가. 조금 더 풀 불러드리도록 버전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는 미디어 관련된 회사로서 주로 이제 관련돼서 영화나 드라마 관련된 연동 사업을 해주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연계돼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까지도 손을 대면서 앞으로의 그 성장 비전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가 아바타2를 누르고 박스 오피스를 지금 기록한 지 1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지금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 230만 이상의 현재 관객 수를 동원하고 있는 상태로 이 관련된 배급사가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넷플릭스하고의 사업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앞으로의 이제 미디어 사업 역량 강화에 따른 상승수의 시대 심리도 추가로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한 우상향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주가가 떨어질 때 안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네. 자, 12월 달이 주가가 조정이어서 12월 말까지 우리나라는 조정이 나오고 1월에 이제 올라갔었던 장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12월에 떨어지지 않고 상승 추세 유지가 됐었던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웬간하면은 조정 영향을 받지 않고 변동성 상승 위주로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잘 해주신다면 좋은 수익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종목명 및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해드릴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노래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밌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미디어 사업 강화, 메타버스 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슬램덩크 노래 불러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이런 차트적으로도 시장 변동성, 하락성에 영향받지 않으며 좀 견조하게 상승 추세로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힌트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시부터 방송 직후이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노래 끝까지 들으면 네. 와야 되고. 네. 그렇죠. 노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네. 종목명은 다들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상한 김용덕 대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그럼 시간 내서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장, 과연 2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한계 이슈를 콕 집어본다면 어디 분야일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성공할 수 있는 트렌드 분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 시장 2월에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